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대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탱크가 있었습니다. T-84 오플롯이라고 하는 탱크인데 이걸 드디어 실전에 투입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전과를 올릴지 보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들이 지원해준 이 무기체계가 꽤 괜찮은 전과를 올릴 때 아주 깨알처럼 홍보를 해줍니다. 고맙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프랑스의 세자르 사주포를 받아서 정말 이 카탈로그, 홍보 카탈로그에다 나올 만한 일을 진짜로 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격 능력을 지금 자랑하는데 그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 소식 한 5개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한 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미 공군이 오는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NGAD의 첫 번째 시제기 조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이른바 EMD, Engineering Manufacturing Development 착수해서 초기 작전 능력 IOC 선포까지 7년 일정을 잡고 있어 오는 2029년이면 첫 번째 NGAD 전투기 비행대가 실전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핀 공군이 터키에서 구입한 6대의 T-129 공격 헬기의 초기 작전 능력 IOC 획득을 선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에서 2년 이상이 소요되는 IOC를 단 2달 만에 끝내버린 필리핀의 성급함에 S-70I 헬기의 추락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현재 155대를 보유하고 있는 BMP-1A1 장갑차를 독일제 중고 마르드 A1-3 장갑차와 1대1 비율로 교환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는 이와 더불어 205대의 KF-41 링스 보병 전투장갑차 신규 구매, 183대의 레오파르트-2A4 전차의 A7형으로의 성능 개량도 확정했습니다. 인도가 약 20년간 개발해온 자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스트라 마크-1A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판 암람 미사일이라는 이 미사일로 기존의 R-77 에더와 미카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태국 해군이 잠수함 엔진 조달 불가 이슈를 이유로 중국산 S-26T 잠수함 구매 취소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오는 9일 고위급 대표단을 방콕에 보내서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제 엔진으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태국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더 흥미로운 소식 지금부터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단 6대를 보유 중인 자국산 3.5세대 전차 T-84 오플롯 M을 돈바스 전선에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오신트 소식통을 통해 간간히 소식이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군 당국이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육군이 최근 치러진 동부전선 전투에서 자국산 주력 전차인 T-84 오플롯 M 전차를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했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을 인용해서 45가 6월 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는 T-84 오플롯 M 전차 소대를 편성해 동부전선에 투입했으며 이 전차가 전선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T-80 전차를 대대적으로 개량해 3.5세대급 성능을 갖춘 T-84 오플롯 M 전차를 개발했는데요. 개발 직후 태국에 49대를 수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국 군용으로 생산한 10대는 정부가 인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오랫동안 창고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T-84 오플롯 M 전차는 T-80UD 전차를 기반으로 신형 복합 장갑을 적용해 완전 재설계한 51톤급 차체에 1400마력 디젤 엔진을 얹어 동급 최고 수준의 기동력을 자랑하는데요. 125mm 주포 역시 서방제 부품을 대거 적용한 사격 통제 장치와 수직 안전기 등을 탑재해서 우수한 기동간 사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개전 이전까지 10대가 생산되었지만 이 가운데 4대는 실험용으로 미국이 구매해서 가져갔고 하르키우의 전차 생산 공장에 단 6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창고에 잠들어 있었지만 개전 후 전시법에 따라 징발해 제1전차 예단에 배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전차가 현재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양측 전차 가운데
가장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차라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전차가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84 오플롯, 야, 뭐 생긴 거는 뭐 그럴싸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T-80 전차, 우리나라의 3기가 배단에 쓰고 있는 바로 그 T-80 전차, 이걸 이제 좀 개량을 한 거예요. 사격 통제 장치를 바꾸어서 뭐 서방제 기술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해서 굉장히 사격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포 안정화 장치, 뭐 동적 포구 감지기 이런 거를 아주 또 선진화해서 이동 간 사격, 뭐 이런 것들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야간전 능력도 좋다. 그리고 적외선 교란 장치도 이렇게 붙여 있어서 좀 제한적인 능동 방어 장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해오고 있고, 또 장갑도 여기 이 사이드가 보면 불룩한 것이 뭔가 옆구리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방어력도 좋다. 그리고 이 같은 차체를 사용한 T-80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뭐 47, 8톤에 한 1200마력, 1250마력 이 정도 파워인데 여기는 1400마력이니까 이 아주 이 순발력이라든지 뭐 힘이 좋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개발하자마자 2014년에 태국에 49대를 수출하기로 했는데 전쟁 터져가지고 태국이 그거 뭐 중국제 도입해버리고 하다가 크림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태국에 수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전쟁 전에 파키스탄하고 1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 터져가지고 파키스탄 뭐 그냥 중국제 또 할란다 또 이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파키스탄도 이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친중 정권이 아니라 반중 정권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 오플롯의 수출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소련 시절 최대의 전차 공장이 바로 지금 이 하르키우, 소련 시절에는 하리코프라고 불렀는데 그 하리코프 전차 공장이에요. 그게 각 소련이 무너지고 독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왔고 지금 이제 하르키우 전차 공장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가지고 인수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번에 전쟁이 발생했으니까 징발 그냥 바로 해버렸죠. 그래서 전선에 투입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은 했는데 한 번도 뭐 러시아도 이걸 T-84를 박살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어디서 뭐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투입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6대가 있죠. 6대. 근데 그 6대가 전체가 다 아닌 것 같고 한 개 소대가 지금 실전에 투입됐다라고 하니까 3대에서 4대 정도의 이 T-84 전차가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모쪼록 대단한 전과를 한번 올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선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서방 세계에서 지원받은 각종 무기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그 무기들을 홍보해주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인 편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지원받은 세자르 자주포가 장거리에서 적 전차를 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선에서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를 이용해서 무려 22km 밖의 적 전차와 장갑차를 저격해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남부전선 공세에 투입된 세자르 자주포는 지난달 프랑스로부터 6문을 인수해 전선에 투입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자주포가 우수한 기동성과 빠른 연사속도, 높은 정밀도를 발휘하며 전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발표에 따르면 세자르 자주포 한 문은 현지 시각 5월 29일 있었던 전투에서 약 22.11km 떨어진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 포격에 나섰습니다. 이 자주포는 55초 동안 5발의 포탄을 발사해서 T-72 전차 2대, BMD 공수보병 전투장갑차 2대와 트럭 1대 등 5대의 차량을 파괴하며 그 위력을 과시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17.7톤의 육륜 차륜형 자주포인 세자르는 프랑스제 52 구경장 155mm 곡사포를 탑재하고 최대 50km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6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여러 종류의 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5발의 포탄으로 5개의 표적을 파괴했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군은 세자르 자주포를 인수하면서 프랑스제 상부 공격 지능탄인 보너스탄 155mm 정밀 유도포탄을 인수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프랑스가 제공한 이 자주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동성과 화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라며
우수한 무기를 공급해준 프랑스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라는 인사도 덧붙였는데요. 이번 전쟁 확실히 서방 각국의 첨단 무기 홍보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카탈로그에 나온 일을 지금 이 세자르 자주포가 해내버렸습니다. 이 세자르 자주포의 포로서의 여러 가지 능력은 우리 K9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K9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포반원들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장갑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자주포는 자주포인데 밖에 나와서 개인포처럼 사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구멍 같은 거 보이죠? 구멍 같은 거. 여기가 이제 포탄이에요. 여기서 포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장전하고 하는 이런 조금 불편한 그런 자주포인데 가격은 우리 K9만큼 비쌉니다. 그러니까 세자르 자주포 살 바에야 K9 사지 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세자르 자주포가 한문이 이 22km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를 향해서 사격을 했다. 아마 드론이나 특작 부대가 가서 무전으로 이제 사격 유도를 했겠죠. 그런데 단 5발을 쏴서 5대의 차량을 격파했다. 전차 2대, 자갑차 2대, 그리고 트럭 1대. 그럼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 K9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22m 날아가면은 CP 공상 오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흩어져 버리니까 그 5발 딱 쏴가지고 5발을 격파한다. 22km 밖에서.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해냈단 말이죠. 그럼 뭐냐? 바로 보너스 탄이라고 하는 이 탄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 보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탄인데요. 상부 공격 지능형 자탄입니다. 그래서 상공을 일단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터집니다. 터지면서 여기에서 2개의 자탄으로 분리가 돼요. 이 155mm 포탄 하나에 자탄이 2개가 들어있어요.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외선으로 열을 찾아요. 그러니까 땅바닥보다는 당연히 전차 엔진 룸이 열이 많겠죠. 엔진을 가동을 하니까 장갑차 엔진 또는 트럭 엔진 당연히 강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여론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면서 회전을 쫙 하는데 1초에 한 15바퀴 돌면서, 그러면서 밑에서 뾰족한 것들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파괴를 하는, 위에서 내리 꽂아버리는 이제 이런 탄이 바로 이 보너스라는 이름의 탄인데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 개발한다고 말은 계속 해왔었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가격이냐 효율이냐 이제 이거 차이인데, 일단 폰은 많은 탄을 가지고 다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K9 자주포로 이런 22km 밖에 있는 적 기계화 한 소대쯤 되겠는데요. 이걸 격파를 한다? 그럼 한 개 포대 한 3발 그렇게 해도 또 잘 안 됐다. 또 3발 더.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 K9 자주포 기본 고폭탄이 한 40만 원, 50만 원 하니까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이 정도 돈을 한 6발 쏜다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돈을 투자해서 이 22km 밖에 있는 이동하는 적 기계화 부대를 타격한다. 그래도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건 기본 스타트가 1000만 원입니다. 한 발이. 그래서 이런 거 한 3000만 원, 4000만 원 투입해가지고 3000만 원, 4000만 원도 넘지만 5발 쐈으니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투입해서 그냥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압한다. 그리고 나머지 또 탄들도 아까는 6발 쏘았지만은, 예를 들어 K9 같으면 6발 쏘았지만은 지금은 한 발, 5발, 그러니까 만약에 6대가 쏘면은 딱 한 발씩만 쏘면 되죠. 그랬으니까 괜찮다. 아직도 남은 탄이 많다. 이렇게 돼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겠죠. 그러나 이제 예산의 문제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개발을 실전 배치를 안 했다. 그러나 충분히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해외 수출하려면 이런 거 이제 만들어줘야죠. 프랑스가 보여줬으니까.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깨알처럼 선전 홍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K9 또는 천무, 천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대련장 로켓인데 이런 거 딱 배치를 해주면 우크라이나가 아주 깨알처럼 홍보를 해줄 텐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세자르 자주포 정말 대단한 저격을 해버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